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은 유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 어떤 그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자기 어머니보다도 이 계모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고맙다 그럴까 하여튼 좋은 마음이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어머니의 성격이 좀 강한 편이래요. 이제 친어머니.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할머니도 아주 성격이 세신 분인데 이 며느리, 즉 저한테 이제 상담 받는 분의 그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랑 이제 계속 충돌이 있고 그러면서 이 남편하고서도 상당히 사이가 껄끄러웠나 봐요. 그래서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도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원만하게 사지를 못하고 이제 결국은 싸우다 이제 마찰을 이어가면서 싸우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자식이 서로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도 살고 아버지에게 가서 살고 뭐 서로 쪼개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자식들이 거의 다 골병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엄마 아버지가 결국은 이혼을 했고 자녀들은 그 사이에서 무지무지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남자분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아내를 맞이했다래요. 근데 이제 이 맞이한 아내는 남편보다도 한 16, 17살 더 어리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은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는 이 여자분이 처녀로 시집을 온 사람인데도 이 할머니를 즉 이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에게 할머니니까 이제 새로 시집 온 사람에게는 시어머니지요. 그 시어머니를 그 드센 시어머니지만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별 큰 트러블 없이 또 그 아버지도 아주 이렇게 섬기듯 이렇게 모셨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계모로 오셨던 분이 그 자기 남편이 쓰던 물건, 손때가 묻은 물건을 어느 하나도 치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놓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다 그러면서 비록 나를 낳은 친엄마가 아니지만 그 양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느냐면 참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좋은 분인가 봐요. 그랬더니 저한테 상담 받던 그 남자분이 뭐 유순하기도 하겠지만 그 이제 그 드센 시어머니 즉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산 것도 있고 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찮은데 이 자기 그 젊은 부인에게는 그렇게 빡빡거리지를 않았다 그래요.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워낙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충돌도 잘 안 하지만 예 하고 그거를 따라주고 또 많이 힘들고 이럴 때는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냈지 이 마찰 충돌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남자의 친엄마는 생모님은 드센 시어머니와 충돌했지만 그 새로 들어왔던 젊은 부인은 그 드센 시어머니하고 충돌도 안 하고 또 이 빡빡한 남편을 섬기듯 잘 따라줬기 때문에 이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다 결국 이제 지금 혼자가 됐는데 어쨌든 이 네 자녀가 자식이 이 계모를 다 이렇게 섬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기가 배 아파 난 어머니도 있고 그냥 자기네들하고는 무관한 계모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이
자기를 낳은 친엄마보다도 이 계모를 더 좋아하느냐. 이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. 또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이 한 50살 되신 여성분이 계셔요. 근데 이제 이 여성분도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얘기를 해요. 참 같은 여자로서 이 자기 새어머니라 그래야 되나, 그 여자를 상당히 정말 존경한다 그럴까, 존중하게 되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래요.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,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상당히 와일드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대요.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버지가 사업하는 데 와서 격리를 보고 이랬던 여자분이 있는데, 아버지가 그만 그 여자를 건드린 것 같다 그래요.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이제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,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애를 셋씩이나 둔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40대고, 이제 그 여자는 20대. 근데 하여튼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결국은 자기 엄마가 그걸 알았대요.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난리 이제 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, 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하여튼 그 젊은 애를 데리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끽소리 할 처지도 아니고, 그래서 어쨌든 이 부인한테 애들 데리고 넉넉하게 살아라 하고 이 돈을 꽤 주고 이혼을 했대요.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그 돈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돈을 다 이제 없애고, 그러니까 이 세 자녀는 하여튼 교육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, 그 과정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삐뚤어지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, 자기 그 아버지도 이 돈을 이게 애들 데리고 좀 그나마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지 말으라고 넉넉하게 주었는데, 그거 다 털어먹고 애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찌그럭거리니까 이 남편도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 자녀들에게 돈을 쓰도록 아주 이게 앞장서서 이렇게 이렇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그 여자래요.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20살도 더 차이가 나는데 그 여자인데, 어쨌든 아버지가 이 여자 때랑 사는 바람에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여자를 좋아할 수가 없죠.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, 이렇게 이제 여기가 10중 8구 아니겠어요?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먼저 건드렸다 하더라도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도와주게 하는데, 그게 평생 그렇게 간다는 거야. 40년이나 되도록.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다 방황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도와주도록 했던 여자가 그 여자인데, 얼마 전에는 이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뭐가 화가 나서 이제 모든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갈까,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대요. 그때에도 그 여자가 적극적으로 말려서 그러면 안 된다,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업체를 아들이 이어받게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, 이제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도 어디 가서 과일을 한 박스 살 때 자기네만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라 그 세 자녀에게 고루고루 이게 다 한 박스씩 배송이 되게끔 처리를 한다든가, 또 이제 김치 같은 거를 만들 때에도 각 집에 그런 것들을 다 갖도록
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그 한 50살 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참,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우리 집은 이해다.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물어요. 교수님,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느냐?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? 이렇게 제가 묻는데 일단 이제 제 답변은 이랬어요. 그래, 그 여자가 상당히 괜찮은 여자 같다. 응? 괜찮을 뿐만 아니라 똑똑한 여자 같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아마 그 여자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여자 마음 속에는 나 그런 여자 아니다. 이것하고 평생을 싸운 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가정을 이 파탄에 빠뜨릴 만한 그런 위치의 여자 아니었어요. 하여튼 그 여자가.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삿된 욕심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몹쓸 여자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산 게 아니냐. 이제 이렇게 동기가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 같다는 얘기예요. 그 똑똑하다라고 제가 이제 여겼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오면은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정성,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소생에 애를 낳으려고 해요. 그래야 자기 입지가 분명해지니까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남편 또는 남편의 재산을 두고 이 재산이 전처 자식에게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욕심을 내게 마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렇게 정말 치사스러워지지 않으려고 애를 안 낳았다는 얘기요. 그게 남편의 뜻이었던 이 여자의 뜻이었던 어쨌든 애를 안 낳고 또 이 전처 자식들하고 이렇게 왼수지간으로 지낼 수 있을 법한 거를 오히려 돌려놨다는 얘기요.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뭐 동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분의 생모는 그냥 그 자녀들 근처에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, 그 여자는 아버지랑 살면서도 이 전처, 이 소생의 자식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게 지내니까,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여자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그 계모라는 15살 더 어린 여자도 참 인생을 유순하게 자라서 그 네 자녀가 그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게 된 경우나 또 이 두 번째 그 여성이 얘기한 그 젊은 여자 때문에 자기네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이 여자가 아주 처신을 잘하는 바람에 이런 여자도 있을지도 하고 놀라워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은 퇴장하고 말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이 욕을 덜 얻어먹고 또 욕을 덜 얻어먹는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 이롭게 하고 퇴장하면은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오르거나 또는 화가 나더라도 그래 하고 한 걸음 양보하셔서 조금 더 유순하게 살기를 선택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